급등하다 혹은 성공하는 위치로 급부상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고2 학생들이 저희 최선과 함께해서 성적이 급등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대입 결과를 향해 급부상해서 소위 스카이 혹은 인서울, 인경기 이외의 모든 원하는 대학교에 다 들어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학년이 어떤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내신을 어떻게 대비할지 고1과 고2의 차이, 그리고 평촌, 우리 학교의 내신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저희 최선과 함께 한다면 백전불태를 넘어서 백전백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학년이 어떤 의미랑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요, 고등학교의 시작인 고1,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는 고3 사이에 끼인 그냥 단순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걸 넘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수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신의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2번의 내신 성적을 10이 아닌 12 아니면 0으로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비교과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세특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따라서 결과라는 측면이 아닌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시에서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달려야 되는 시기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시의 가능성을 실현해내는 학년, 그리고 내신 우상향 그래프의 중심,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교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학년, 그렇기에 관리가 가장 필요한 학년, 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간 겪게 될 1년의 스케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랑 비슷해 보이는 이 스케줄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기에 겨울방학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의 영어는 어떤지를 고등학교 1학년과의 차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달라지는 것은 볼륨, 즉 양입니다. 고1에 비해 고2는 교재 자체의 범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추가 지문이나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심화 과목으로 영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영어 시험을 2과목 치러야 합니다. 가장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가 이 정도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외고, 안양외고나 과천외고 친구 중에서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듣고 있는 친구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 한번 꽉 안아주세요. 2학년 때는 지금이랑 정말 비교도 안 되게 3배 이상 늘어나는 범위입니다. 번째로 달라지는 점은 velocity, 즉 속도입니다. 비단 영어뿐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과목 자체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공부, 즉 효율적인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문 이과로 나뉘면서 기타 과목 제외, 국영수, 공통과 공통사회이던 고등학교 1학년 과목에서 4과탄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적게는 한 과목에서 많게는 3과목까지 말이죠. 이는 비단 시험을 볼 과목 수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숙제 및 수행평가의 양의 폭증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타과목 공부량 및 영어 과목 자체의 범위 증가와 더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조금 더 복잡한 문장 구조의 보기지문 및 심화어법, 그리고 심화서술형, 그리고 변형 문제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내신 때에는 저희 최선의 체계적인 내신 커리큘럼과 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공부,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기본 실력을 상승시킨다면 이러한 고2 영어의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스케줄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방학 특강이 중간고사 준비 전까지인 게 보이시나요?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과는 다를 것임이 예측되시나요? 그렇기에 이 겨울방학 기간 그리고 3월을 합쳐서 고2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면서 중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내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진짜 열심히 잘 시켜야겠구나, 학생 입장에서는 할 게 진짜 많구나, 되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저희 평촌 지역 내신 경향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출제 유형은 크게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은 양치경에는 다음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혹은 본인의 자제분의 학교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장 통합기가 고득점의 필수인 아까 앞부분에 양이 많은 학교에서 빠진 학교가 성문고. 성문고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지고요. 신성고도 역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명여고 마찬가지요. 학교에는 다음의 학교가 있습니다. 지문이 변형되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되거나 혹은 아예 범위에 있지 않은 외부 지문이 등장하는 소위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학교에는 다음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단언컨대 외고 제외하고 일반고 중에서 시험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학교, 가장 어려운 학교. 그리고 우리 양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영어는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아무리 많고 뭐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그거를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굉장히 많이 변형시켜서 처음 보는 지문처럼 바꿔놓습니다. 군포고는 어휘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수리고는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요약문, 품사 변형, 그래서 문법을 잡아야 되는 학교. 과천외고랑 안양외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문장의 구조와 문법적인 이해가 필수적인 어법형 학교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고난도 어휘 혹은 동반이어의 어휘력이 필수적인 어휘형 학교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방금 어휘형 학교에서 꼭 우리 학교가 진짜 어휘로 등급을 나누는구나 하는 학교가 여기에 배경이 없는 이유는 배경이 어휘로 등급을 가르기보다는 외부 지문이나 어법이라서 여기 안 넣었고요. 어휘로 등급을 완전 가른다 하는 학교가 외고는 당연한 거고 대표적으로 부흥고 그리고 동안고 이 두 학교예요. 자제분들의 혹은 본인들의 학교가 어떤 유형인지를 살펴보셨나요? 양치기, 암기형에 해당하는 학교는 내신 때 최선의 내신 커리큘럼을 잘 따르고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과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암기는 훈련으로 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수업 때 단어, 암기 숙제를 밀리지 않고 해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법, 어휘, 지문 변형형은 소위 고난도 문제가 출제됨을 의미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기본 실력이 필수적이기에 겨울방학 그리고 정규 수업 때 이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결코 내신 준비 기간, 그 안에 그 기간만으로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고로 방학 특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 실력 상승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강에서의 집중 훈련 그리고 정규 수업에서의 반복, 복습이 기본 실력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고2 그리고 본인 학교의 고2 영어 그리고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고2 저희 최선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달리는지 우선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1학년 내신 준비와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요
심화된 학교별 그리고 1대1 개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올킬 손필기 분석본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의 차이입니다. 아마 1학년 때 내신을 같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이 올킬 필기본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올킬 필기본을 수업 다 하고 직접 공부를 다 하고 시험 직전에 받았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서 꼼꼼하게 수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꼼꼼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내신 범위가 완성이 됩니다. 그 정도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전에 필요하다, 중요하다 싶은 거는 필기본이 먼저 나가요. 내신 시작함과 동시에.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정독을 하면 얼추 우리 제자들이 수업을 들은 것 이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아주 간단하게나마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고1 때 경험해 보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늘어난 영어 범위와 타 과목 공부량으로 인해 이런 학교별 그리고 1대1 개별 관리와 손필기 분석이 훨씬 더 소중해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고2는 달려야 하는 시기라고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저희 최선은 담임자로서 이때 우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격려 혹은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등을 기댈 곳, 때로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강사가 아닌 선생님이자 멘토로서 학생 및 학부모님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다음에 보시는 것이 그 신뢰입니다. 어머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공부만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진짜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과목 선생님보다는 최 선생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되면 제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지만 제가 원래는 재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계속 고등학교 2학년을 하다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방황을 하는 친구들의 대표적인 친구들이 학원을 자주 바꾸는 친구. 학원을 자주 바꾸는 친구들은 왜 바꾸겠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 바꾸죠. 바꾸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케줄 보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 내신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면 들어감과 동시에 내신이네? 그러면 내신 기간 때 선생님들은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상황인지 아예 모르고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뭘가 취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얘를 모르고 이 친구도 그 학원에 대해서 애착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성적이 안 나와요. 계속 그렇게 학원을 돌아다니는 친구들, 그러다 보면 역시 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방황 아닌 방황을 겪고 결국 나는 결국 내신 포기한다. 수능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원이건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느 학원이건 학원을 바꿀 거면 무조건 내신이 아닐 때 가라. 그래야 그 선생님이 너를 알고 너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영상 계속 같이 보실게요. 고2 영어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걱정이 바로 그것이죠. 저희 최선은 라이브 DYB라는 명칭으로 누구보다 빨리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런칭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을 그리고 체계화된 수업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장점으로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느끼는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애쓰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자, 박수.
저희 최선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함께 해온 최선인들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이 공부하고 2학년 때 올라간 친구들인데 그게 원래 브레인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다가 2학년 가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친구들, 이런 친구들 몇몇 이야기만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최선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친구가 다은이라는 친구인데 과천 외고 친구예요. 과천 외고 친구고 1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들어왔었을 때 등급이 5등급이었어요. 과천 외고 친구가 5등급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부모님도 그렇고 다은이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보통 외고나 뭐 신성고나 배경고나 나는 양명여고나 브레인 친구들이 그런 학교를 쓸 때는 잘하고 내가 거기서 전교권 해야지 하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등급이 녹록지가 않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등급이 안 나온 이유가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브레인 친구들은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가 많은 친구들은 아마 느끼겠지만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과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중학교 때 솔직히 시험 범위가 조금 많다 하는 학교가 과천 문헌중, 뭐 귀인중, 번개중 뭐 조금 많았나? 사실 이제 중학교는 너무 시험 범위가 적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고 해봤자 프린트 한 4-5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암기하고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암기하고 들어가고 영어 내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웬걸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친구들 아마 2주 동안 중학교 내신을 공부했다면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2달을 공부하고 있죠. 시험 방법이 완전히 바뀌고요. 방식이 바뀌는데 항상 암기를 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과천외고 그 많은 범위를 암기하지 못하면 그 다음 질문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고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일단 우리 학교의 시험 경향과 내가 공부하는 방식의 합을 맞춰가는 게 1학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줌 수업을 도입해서 빠르게 체계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선 수업만큼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선은 양과 질을 갖추고 다양한 자료,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 담당 학생 수가 많음에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잡아주시는 것이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담당 선생님의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주는 자료는 절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과목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료의 양이 더 방대해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나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는 이 친구가 창경이라는 친구고 배경고에서 전교 1등인 친구예요. 배경고 전교 1등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모든 영어 시험을 다 100점 맞는 친구예요. 배경고에서.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기 때문에 어휘라던가 어법이 약해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어휘가 굉장히 약한 게 그냥 쓰던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육처럼 각 잡고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서 단어도 약하고 문법도 약한 친구예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외국에서 들어와서 1학년 2학기부터 배경고에 이제 들어가는데 내신 기간에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내신 기간에도 내신 기간이 굉장히 긴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신 기간 남들이랑 다 똑같이 공부한다. 그럼 메이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토플 영어 단어 책을 가지고 와서 토플 단어를 저한테 매번 구두를 보고 그리고 문법 기본서를 내신 기간 동안 총 3권을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올까? 상대평가를 계속 까먹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명 중에 4명 안에 들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느냐. 그게 이 친구가 사실 그 표본인 것 같아요. 양이에요. 고2 영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고1 영어의 한 1.5배에서 많으면 2배 정도 되는 분량인데 거기에 추가로 그냥 문장 하나하나의 난이도도 고1 때보다 더 올라가서 해석하는 데 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도 더 어려워져요. 최선만의 장점은 일단 수업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제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학원에 비해 독보적으로 많다고 해도 되는데 이게 되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양이 되게 많은데
이걸 만약 제대로 따라올 수만 있으면 1등 문제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따라올 수 있냐의 문제일 뿐 따라오기만 하면 100점은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저도 이제 매번 굉장히 힘들게 시험을 보는데 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단 암기는 전 무조건 다 했어요. 별 문제점을 주는 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했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험을 왕도는 기출이란 말이 있듯이 기출을 계속 돌리다 보면은 암기가 안 된 것들도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암기랑 기출 이 두 개를 반복하는 게 만약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처음 해봤어요. 저도 오래 들어와서. 애초에 그 인강도 제가 잘 못하는데 왜냐면 이제 실제로 그 강의를 가는 것하고 이거를 핸드폰에 있는 걸 쳐다보는 거 약간 무리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독서실에서 할 수도 있고 좀 극단적으로 집에서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옛날에 한번 추석 때 할머니 집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내려가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과서랑 모의고사 지문에 또 동상고 친구, 뭐 여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평촌고 뭐 지혜 전교 1등 친구, 이 친구도 평촌고 전교 2등 친구,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을 자료라고 할 드릴게요. 수 있습니다. 우선 최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자료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기도 한데 안양외고에는 시험 범위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자료를 다 챙겨주는 것도 힘들거든요. 최선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험 범위가 많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잠을 줄여가시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든 준비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 손때가 한 번이라도 묻은 필기를 보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최선의 선생님들의 열정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이 최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최선 어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대형 학원이고 빡센 이미지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너무 기계처럼 공부만 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빡세게 시키지만 그만큼 저희의 고충을 아시고 저희가 힘든 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응원의 말도 해주시고 응원의 문자 같은 것도 자주 보내주시고 또 학생이 한 명이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런 거를 되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되게 열심히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기 초에 되게 힘들었을 때 선생님께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선생님께서 중간에 보내주시는 문자가 1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2학년 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받으면서 최선에는 기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인간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기 내신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느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지 앞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디서 틀리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시험 기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풀다 보면 자신이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들을 더 집중적으로 풀어보면 자신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자신의 단점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영어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중 내신은 여러분도 다 그러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되게 수업도 집중도 안 되고 엄청 많이 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선생님께서 아이패드로 일일이 다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노트나 선생님들 필기를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줌으로 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아세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저희에게 댓글로 반응도 요청을 하시고 저희 집중력을 체크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때보다 더 졸기도 힘들고 되게 수업 시간에 집중도 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 뒤에도 너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울어가지고 자 이제 말로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 2, 3월 달 저랑 어떤 공부를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뒷부분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신성고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신성고 친구를 인터뷰를 하는데 중간에 너무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인터뷰를 중단하고 이제 뒷부분에 편집을 했는데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을 겪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시험이 가장 힘드냐, 어떤 게 가장 힘드냐 했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이 친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했을 때 대답은 부모님과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그러지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게 이제 극으로 치닫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아마 우리 제자들은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름 한다고 하는데
등급이 안 나오죠. 근데 그거는 우리 제자들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또 어머님 입장에서도 아,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우리 내년에도 우리 제자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학교도 못 가는 상황, 그리고 학원도 아마 다 못 가는 상황, 그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힘든 거를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나름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공부 앉아서 꾸역꾸역은 하는데 성적은 마음처럼 안 따라줘. 중학교 때는 뭐 90점, 100점이 너무 끄떡 없었는데 아니 이거는 공부했다고 하는데 등급이 막 2등급, 막 3등급이 떠. 그러니까 내가 공부 왜 하나 싶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왜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소연할 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1년 내내. 그죠? 이 1년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아예 못하고 친구들도 아예 못 만나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울증이 올 것처럼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다가 정말 대성통곡을 해서 그래서 잘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제자들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제자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고 학원도 못 가는 상황, 그리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는 왜 이렇게 누워있니?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니?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을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 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잔소리를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진짜 아이들 눈물 쏙 빼도록 혼내니까 제가 그 역할까지 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엄청 중요하다고 방금 진짜 시간 없다고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과 우리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들이 우리 1, 2, 3월 달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성적 향상을 이끌지 저와 함께 이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명회는요.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딱 2021년 1, 2, 3월에 우리가 뭘 할 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이 아니라 왜 1, 2, 3월이라고 하시지? 우리 제자들은 알 거예요. 1, 2, 3월이 전무입니다. 4월부터는 내신 대비라서 우리 제자들 아마 고3 올라갈 때 또 저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입시는 싹 다 걷어냈다고 했는데 입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대입을 위해서니까 제가 수많은 입시 이 정보들이 있지만 요약해서 딱 한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2023학년도 즉 우리 제자들이 대학교를 갈 때 입시가 변합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수시가 있다는데 논술이 있다는데 수능 범위 수능 비중 작다는데 그거를 듣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입시가 막 바뀌어요. 우리 제자들이 대학 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가 40% 확대가 돼요. 입시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계신 어머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냥 코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자들 가고 싶어하는 상위,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학교들을 합쳤을 때 정시가 40%가 확대가 돼요. 그러니 40대 60? 생각보다 정시가 많은데 나는 정시로 준비해야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우리 제자들이 놓칩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수시가 내신 위주의 학교장 추천이 증가한다. 학교장 추천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전교권인 친구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수시를 쓰는 건데 이게 2.2배나 늘어요. 즉 전교에서 1, 2, 3, 4등 정도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5, 6, 7, 8 등급까지 정도까지 내가 학교장 추천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송스 중에서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전교권 하는 것 같아. 내 등급이 1점대에서 2점대 초반이 나올 것 같아 하면은 학교장 추천을 노려보는 게 너무 좋죠. 또 학생부 종합은요 여전히 최대 선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부 종합을 포커스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논술로 대학 갔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2023학년 논술, 특기자, 폐지 그리고 감소가 되면서 이게 수능 비중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한다? 그냥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학년이라서 좀 안 된 학년이기도 해요. 내신이면 내신, 수능이면 수능. 예전에는 내신과 수능이 이렇게 이분법이었다면 우리 제자 때부터는요. 내신이랑 수능이랑 둘 다 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서울대에서 입시 예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시인데 내신을 반영하겠다. 정시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더 깊게 보셔야죠. 1차는 수능으로 뽑으면 이제 2차에서는 정시 플러스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성적 높은 아이들, 정시 잘 나온 아이들을 뽑았다가 2차 때 내신이 반영되니까 내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0.1점 때문에 과가 바뀌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신을 망쳤다? 그러면 어차피 서울대에서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수시 최저 기준,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까지. 그러니 예전에는 내신만 잘 봐서 수시로 갔는데 이제는 최저 기준까지 맞춰라. 둘 다 잡아라. 서울대에서 수능으로 뽑았는데 이제 2차 때 뭘 보겠다? 내신을 보겠다. 그러니 우리 제자 때부터는 내신이랑 수능이랑 둘 다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시가 늘었으니까 내가 정시로 가야 되나? 아니요. 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세특이라던가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95%가 재학생이에요. 정말 생기부 너무 좋은데 정말 아깝게 이런 최저 못 맞춰서 재수한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5%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이 수시라는 60% 관문 중에서 재학생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를 노려야 돼요. 그러면 수능은요, 선생님? 자, 상위권 대학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최대 16개 대학. 이 수능에서 합격한 친구들을 봤더니 대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70%가 N수생, 즉 30%만 현수생이에요. 30%만. 그러면 대학에서 40%를 뽑는데 이 중에 70%가 재수생이면 그 나머지 바늘구멍을 내가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내신은 250명, 작게는 250명이죠. 250명 중에 4% 안에 드는 거고,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면 몇만 명이죠. 몇만 명 중에 내가 4% 안에, 1%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N수생 다 제치고 수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제자들은 수능이 어떻게 됐다 그거 다 그냥 우리 흔드는 이야기고 무조건 2학년 때는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2학년을 담당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게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의 대학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판단이 납니다. 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많은 입시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이 친구가 대학을 어디 갈지 학교에서 상담이 들어가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해라. 그리고 상담을 안 해주시는 어머님들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차피 너는 수시 안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2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얘가 성적이 올랐나? 그리고 오른 성적 기준으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느냐?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성적이 떨어졌다? 자, 그리고 얘가 과연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떨어질까? 얘를 기준으로 이제 수시나 아니면 목표 대학, 그리고 학교에서도 세특이나 이런 자기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학기 성적을 완전히 망쳤다? 그러면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직 2학년 1학기 아직 안 맞아들였죠. 아직 웰컴 안 했죠. 그러니 1학기 때는 내신에 뼈를 갈아 묻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저는 수능이요. 저는 이제 수능입니다. 이거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안 겪어본 정말 새내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 고등학교 3학년의 전 과목 내신은 다 수능에 반영이 되죠. 수능에 안 들어가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칠까요? 교과 과목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내신 안 하고 저는 수능이요. 그럼 얘 수능도 망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로 볼게요. 영어에서 내신에 들어가는 게 수능 특강이죠. 수특 시리즈입니다. 이게 내신에 전체 다 들어가요. 수능에서 연계율이 70%죠. 이 연계가 다 뭐예요? 수능 특강이죠. 근데 저 내신 공부 안 할래요. 수능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많은 학원을 보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제자가 엄마 나 내신 안 하고 나 이제 그냥 수능에 올인할래. 남자는 정시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신 공부 안 하고 싶어서 내신 안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지금부터 수능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학교와 모든 학원이 내신 대비 때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는데 혼자 수능을 공부하겠대요.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내신 포기하고 조금 놀고 싶어 이 뜻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수능 준비할래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3 때는 결국은 내신 준비가 수능 준비니까 그냥 지금부터 내가 못 만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을 조금 깝싹깝싹 껍석껍석 수능 맛도 한번 봐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2는 내신이다. 자, 그러면 진짜 수능으로 대학 가기 힘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유튜브에 2023년 입시하며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서울시립대, 건국대, 우리 송스 친구들 1학년 1학기 처음에 제가 목표대학 쓰라고 했을 때 우리 제자들 장난 아니었어요. 한국 대학 안 가려고 그랬어요. 기억나? 우리 지금 친구들 기억나요? 저는 하버드 갈 거예요. 저는 옥스퍼드 갈 거예요. 한국은 저를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이랬던 친구들이 점점 그게 좁아져서 그래도 인서울이요. 하지만 말은 인서울이요. 하지만 그래도 시립대, 건국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나 건국대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가느냐. 국어 3문제, 수학 전체 4문제, 사탐 만점이나 2문제, 최대 9문제 틀리는 친구들이 시립대나 건국대 들어갑니다. 안 믿기시죠? 완전 안 믿기시죠? 정말 이게 실상이에요. 1등급 컷부터 쭉 한번 보세요. 단국대, 아주대, 이거는 약간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가는 거 아닌가? 자, 우리 제자들 6월 11월 모의고사 봤죠? 6월 11월 모의고사 중에서 전 과목 다 합쳐서 7에서 9문제 틀린 친구 저희 반에서 3명 있어요. 신성호 친구 3명. 신성호 친구들이 전부예요. 정말. 그만큼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수능? 이렇게 정해진 범위의 내신도 못하는 친구가 지금까지 내가 19년을 살아오면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을 과연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멈춰서 생각만 해봐도 수능은 진짜 힘들구나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고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 그거는 후차적인 내가 정말 내신이 안 될 때 그때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은 내신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만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서 이 입시 어머님께서 궁금하시다 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링크 보시면서 또 우리 제자들이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함께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1, 2, 3월 달에 어떤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랑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부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설명회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실 또 우리 제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 4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라이브로 돌입을 하면서 관리 측면이 가장 걱정이시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제자들이 서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안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정말 절대 안 데리고 가고 다른 선생님한테 넘겨야겠다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2년 넘게 했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 많은 시험 대비를 해주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2학년은 나는 절대 안 해야지. 우리 제자들 다른 선생님한테 빨리 넘겨야겠다 이랬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하더니 내년까지 쭉 이어질 태세죠. 더 심해질 태세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저의 희생입니다. 생각했을 때 새로운 선생님을 줌으로 만난다? 얼굴도 안 보고 줌으로 만난다? 줌으로 만나는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도 몰라. 얼굴도 몰라. 마스크 쓰고 있고 서로 막 부끄러워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어떤 거에서 시험을 틀렸는지 그리고 숙제는 원래 성실했던 친구인지 성격은 어떤지 아예 모르는 선생님이 그 힘든 기댈 데 없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만난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제자들이 정말 마음 둘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2학년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박수 한번 들어가야죠, 어머니. 우리 제자들 박수 한번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학생 관리 부분이라서 저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가 아니라 영어 아닌 다른 시간을 최대한 저희 24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공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원래부터 우리 아이는 어휘가 부족한데 독해가 부족한데 거의 내내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내신만 하는데 그럼 계속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을 못할 텐데 계속 등급에서 밀릴 텐데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또 겨울방학 이 중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뭔가 특별한 건 뭐가 있을까요? 또 이 4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예 입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친구들이 보통 저한테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하시냐면 우리 아이는 진로가 아예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대요.
좋아하는 과목도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전공할지 자기가 나중에 뭘 먹고 살지 공부에 흥미를 어떤 거에서 어떤 과목에서 느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된대요. 하는 친구들은 이런 MBTI나 입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멘토링 같은 거죠. 그래서 공부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골든타임 18살 1, 2, 3월 이후로는 그냥 끝난 거예요. 나의 고등학교 입시의 수명은 끝났어요. 생각해보세요. 19살, 고3의 1, 2, 3월. 엄청난 발전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19살 되면 이미 수시로 갈 친구, 이미 수능으로 갈 친구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3개월 안에 수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수시를 경쟁하는 친구들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나의 실력을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1, 2, 3월 달 저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그리고 저의 목표는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번 보시면 나의 취약점을 보완해야죠. 무조건. 어휘 부족한 친구, 어법 부족한 친구.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페셜 클래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요 특강을 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스페셜 클래스는 정규 수업이랑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그냥 우리 제자들 위해서 무료로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클래스고요. 두 번째, 저와의 관계 형성이 2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마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세특을 쓴다던가 이제 수시를 쓰게 될 때는. 그래서 자, 이 방학 동안에 저랑 1대1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제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절대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학원들에서 아주 암암리의 친구들 살짝씩 불러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막 러셀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신고 안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 그렇구나 우리도 빨리 해야지 하고 있는데 1대1 상담으로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방역 수치 다 지키고 저랑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 그리고 공부 습관 같은 이러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1, 2, 3월을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왜 제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레인 친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명주, 우리 명주가 1월부터 저랑 함께 했어요. 근데 1, 2월 아마 송스에서 류티와 함께한 친구도 알겠지만 1월부터 2월 정확하게 둘째 주까지 정말 6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죠. 미친 듯이 막 4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공부하고 플러스 화요 특강 오고 단어 품사 틀면 다 틀렸어. 자, 틀린 사람 다 일어나 하고 제가 사랑의 몇 가지 했었어요. 야, 다 남아. 막 난리 났었어요. 지각하는 친구 나가. 시계 보는 친구 뭐야? 너 왜 시계 봐? 너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어? 네 성적이 시간 빨리 흐르면 넌 재수 확정이야. 정말 별별 이야기 다 하면서 애들 막 공부를 시켰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줌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5, 6주가 2020년도에 12월까지 우리 제자들과 저를 이끌어주게 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와 있는 친구 중에서 예를 들면 지수. 우리 안양외고 지수라는 친구가 내신 때 들어왔어요. 우리 윤송이가 내신 때 들어왔어요. 준호도 내신 때 들어왔어요. 물론 내신도 함께 하면서 많은 커넥션이 생겼지만 저는 내 마음속으로 조금 아쉬운 거 그리고 아마 우리 제자들도 그럴 거예요. 내신에 맞춰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줌이 시작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송이나 또 준호나 들어왔을 때 뭐가 부족한지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원래 성향은 숙제를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약간 꾀를 부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1, 2월 달, 3월 달 선생님과 내신이 아닌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는 친구들은요. 정말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이건 내신 기간에 맞춰가는 거는 저는 절대 하지 말아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방학 동안 저와 1대1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공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내신 실전 연습을 또 해봐야겠죠. 3월 달 내신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직보 때 본인 학교 시험지를 풀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와,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당연히 틀리겠죠. 그런데 DYB에서는 방학 때 1, 2, 3월 달에 계속 내신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규 수업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알죠? 다 고등학교 2학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기 때문에 내신 실전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아이들의 멘탈 관리.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무리 애쓰셔도 멘탈 관리 해주시기 힘듭니다.
친구들한테 100번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다 괜찮대요. 너만 그런 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서로 막 다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시험 망쳤어. 예를 들어 선이가 뭐 윤아한테 얘기하면 야, 몇 점인데? 96점. 야, 그래도 너 나보다 잘 본 거야. 서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 제가 선배들과의 이런 멘토링 시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요한 이 1, 2, 3월을 제가 원하는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런 설문지를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야, 난 니네 말 잘 듣잖아 하는데 저희 제자들이 이야기한 송스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가 만들어 주는데요. 스페셜 클래스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정규 수업 외에 나는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적어준 거예요. 이런 수업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6월과 11월 1년에 딱 2번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전국에 있어서의 나의 상태를 1년에 2번밖에 못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재고 문제 푸는 게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의고사 실전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북클럽 하면 약간 찔리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책을 5권 이상 안 읽은 친구들 아마 이 자리에도 몇몇 있을 것 같은데 자,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을 켜놓고 같이 책을 읽고 독서록을 서로 다른 책을 써서 공유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언니? 우리 친구들 또 제자들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거 보면 사실 이런 관리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지만 이런 관리를 최선 말고 다른 학원에서 해주는 걸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과목 가르치기도 바빠요. 저도 굉장히 바쁘지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관리 보시면 아 진짜 의지할 게 필요하구나.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총 공부량 검사 맞기 그리고 일정량 검사 맞기 그리고 데일리 참고 자료 저희 제자들 아마 1, 2월 저랑 함께한 친구들 알겠지만 입시 자료, 자소서 그리고 합격 수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모아줘요. 자 그리고 줌 독서실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공부해 주세요. 이런 것들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2학년 올라가면서 나 혼자 뭔가 하기보다는 계속 검사받고 의존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고심 끝에 여러 가지를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요것은요. 우리가 수업 진행되면서 할 거라 우리 어머님들보다는 제자들한테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능이랑 내신이랑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다 잡아야 된다고 했죠. 1학년 때는 제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맡았을 때 했던 수업 내용들인데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독해는 무조건 EBS 고3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죠. 왜 그러냐?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과천 외고 친구들, 현재 신성고 친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신성고는. 그리고 우리 과천 외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수능 특강이 들어가요.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마 친구들이 알 거예요. 암기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독해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고1, 고2, 고3 한 학년이 높아지지만 난이도는 10배씩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독해는 가장 어려운 EBS 고3 걸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독해로 공부한 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게 그대로 내신으로 적용해 봐야죠. 평촌 지역의 내신 기출 경향으로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능과 내신을 계속 하나로 만드는 연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 고등학교 2학년에 관련된 이런 기출 문제들 우리 학교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봐야겠죠.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 학원 중에서 여기 DYB 말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평촌 지역의 28개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원은 단언컨대 최선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바뀌는 각 학교의 특징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거죠. 또 자 저는 이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머니. 혹시라도 방학 동안 저는 혼자 윈터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좀 다른 학원을 가볼까요? 저는 최선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리면 영어 학원 중에서 어떤 영어 학원이건 영어 학원에서 문법 문제집을 수능 문제 있죠. 수능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어법 문제만 가지고 가르친다. 그 학원은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 우리 제자도 알고 있죠. 모의고사에서 이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 열심히 풀어봤자 내신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알죠? 왜? 내신에서는 함정을 계속 다 뚫어놓기 때문에. 수능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집도 그 어휘장 보면요. 다 뭐라고 나왔냐?
수능 기출 어휘, 수능 기출 복합, 우선순위 영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들 다 어디 거예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내신은요, 수능이랑 전혀 관련 없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해 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내신과 수능을 잡기 위해서는 독해는 무조건 고3 독해, 그리고 어법과 어휘는 이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지역 내신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해야 내신과 수능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문법 푸는 거랑 내신 문법 풀어보는 거랑 내신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 우리 제자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나왔던 이 기출 단어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내 정규 수업 시간에 미리 외워두는 연습을 할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인데요. 자, 이 이벤트 보시면요.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할 거고 그리고 가장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 이벤트예요. 랜선 스터디라고 해서 자, 말씀드리면 이 랜선 스터디는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6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사실 왜 돈 내고 윈터를 갑니까? 요즘 대치동에 있는 윈터들도 줌 켜놓고 그냥 공부하는 거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학원에서 같이 해주는 거죠. 아침과 저녁 시간을 잡아주는 랜선 스터디인데 그런데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아, 근데 6시간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아니요. 6시간이면요.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신 때 내신 일주일 전 그때 본인 한번 떠올려 볼까? 우리 제자들? 어때요?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요. 좋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탐 끝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아주 계획은 완벽해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깨요. 2시간? 그럼 이제 망했다. 나 2시간. 나 진짜 이 2시간 동안 이거 역사 몇 페이지를 보는데 이렇게 1시간을 되게 알차게 살다가 내신이 끝남과 동시에 사실 우리 제자들 집에서 어떤 모습, 유튜브 하고 있는 모습, TV 보는 모습, 하염없이 이불 속에 누워있는 모습 사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얘 공부할 시간 되게 많은 거. 우리 제자들도 아마 그거 느끼죠. 자, 생각보다 우리가 버리고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내신 시작하기 일주일 전 나의 모습을 3개월 동안 산다면 이거는 무조건 역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조금 무리해서 잡았는데 여러분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네가 알아서 들어와가 아니라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송스만 하느냐? 아니요. 송스만 하면 어차피 다 아는 친구들이니까 이럴 수 있죠. 송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올라오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고3에 올라가는 선배들 다 이 시간에 신청한 친구들 선착순으로 받아서 이 친구들이 줌에 모여서 다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개가 숙여질 수가 없죠. 거의 몇백 명이 가까이 되는 선배 후배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랜선 스터디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학원에서 돈을 걷어 하실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돈을 걷을게요. 자, 신청비 10,000원을 걷어서 이 친구가 착실히 약속을 잘 지켰다. 그대로 10,000원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했어? 선물까지 더 줄 거예요. 그런데 해놓고 안 나타나. 약속 안 지켜. 이런 공부 분위기를 흐리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선착순으로 진짜 하겠다는 친구들은 예치금을 받고 약속을 잘 지킨 친구들한테는 그 이상을 돌려줄 거를 약속 드릴게요. 자, 얘는 선착순이고요. 1월 6일 날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또 어머님들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자, 또 스페셜 클래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멘토링 한번 보시면요. 어머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제자들 멘토 될 수 없어요. 또 이 인터넷 같은 거 아무리 친구들이 검색해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선배들이 멘토링을 하지 내 공부를 뭔가 끌어올리는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멘토링은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멘토링 준비하고 있어요. 1월 16일부터 시작이긴 한데 스포를 말씀드리면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선착순에 한해서 이런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1월 16일부터 연세대에 다니는 친구예요. 연세대 다니는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국어 공부 이렇게 해라. 이거 너무 식상하죠. 그리고 사람 실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듣는 거는 완전 비추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얘들아 연대 들어갔더니 진짜 지방대 다니는 지방에 이름 모르는 저희는 막 조금 험한 말로 막 지잡대 이러거든요. 이렇게 지방 다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20살이 21살이 이렇게 다르다. 예를 들면 야 지방대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 알바를 편의점에서 하는데 나는 과외를 하느라 지금 250을 벌어. 우리 엄마 월급만큼 벌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 용돈도 드려. 또 야 내가 연세대를 갔더니 세상에 연고 스카이 연합 동아리가 있네. 그래서 나 인맥은 이래. 야 연대 갔더니 연고전이 있네. 야 이 분위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본인이 찍은 동영상들. 이런 실제 대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명문대를 가고 싶겠어요? 이러한 공부를 시키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이런 멘토링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알차죠? 이런 학원 최선밖에 없죠. 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직 의욕을 못 찾았어. 나는 내 성격이나 나의 어떤 적성을 아직 못 찾았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제노스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는 제노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타이밍 아니면 2학년 이 공부 타이밍 놓치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친구들이나 어머님들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학원의 제노스 프로그램이나 DYB 제노스를 치면 인터넷에서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직접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시간표가 굉장히 특이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시간표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은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어요. 1월 9일까지, 1월 10일까지는 똑같이 7시부터 10시 평일날 이렇게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때는 아이들이 아직 방학을 안 하거나 이제 막 방학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신성고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방학이지만 그리고 본격적으로 1월 13일부터는요. 1월 13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이때는 몰아붙여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7시간 수업을 합니다. 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해주고 싶어서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렸어요. 자, 13일부터요. 28일까지 이렇게 총 14번을 7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표가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어머님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친구들이 현강 바로 와야죠. 저랑 얼굴 봐야죠. 현장 강의 오게 되면 2~3명 앉혀놓고 공부하는 소수학원 말고는 9시 이후로는 학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가 계속 바뀌면 아이들 내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원 시간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모든 학원들이 9시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할 때도 9시 기준으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A 수업은요. 4시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B 수업은 똑같이 3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이 늘어서 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요. 4시간으로 늘면서 제가 숙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송스 제대로 알겠지만 제가 따로 숙제 안 내죠. 대신에 수업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딴짓해서 오늘 아마 4시 수업 들은 친구도 알겠지만 난리 나요. 너 학원 그만둬! 막 난리 나요. 망 걸리면 혼자 방해! 막. 그래서 이 집중력 있게 이 7시간 동안 숙제부터 정규 수업까지 다 끝내기 위한 시간표니까 이 기간, 이 6주 기간 동안에는 이 시간표를 꼭 참고해서 꼭 보내주세요. 자, 그럼 줌으로만 선생님 진행돼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지금 우리 아이가 고1이 아니라 고2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요. 작년 저희 제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된 친구들을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훨씬 더 줌 수업이 본인한테는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겠죠.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가 2학년 되면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랑 옆에서 수다 떠는 시간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죠.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집에 갈까? 괜찮아요. 뭐 또 저희 친구 과천산 친구 괜찮아요. 차 놓쳐도 돼요. 그냥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천천히 갈게요. 이런 친구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람 쐬고 싶다.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서 공부 많이 한 척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줌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시간 활용이 훨씬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줌 수업의 단점 너무나 큽니다. 그게 뭘까요? 관리죠. 자, 그래서
지금 함께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과 우리 제자들이 2021년에는 꼭 저한테 약속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숙제 관리. 이 숙제 관리를 본인이 저와의 약속을 어기면 저는 그 친구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놓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신 때 이렇게 또 우리 하은이가 와 있죠, 지금. 우리 하은이처럼 본인 이름에다가 이렇게 숙제를 인증 아주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월에. 그런데 약속에 맨날 늦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또 동안고 우리 예준이부터 시작해서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가감없이 연락을 합니다. 너 왜 안 올려? 이런 연락을 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좋은 취지로 선생님은 연락을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제자가 이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 일일이 전체 친구들 다 검사하면서 너 왜 이 부분 빠졌어? 왜 이거 심화 영어 안 보내? 이렇게 제가 동영상 일일이 다 검사하죠. 제가 거의 한 3만 개의 동영상을 보는데 할 수 있어요. 제가 잠을 안 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만 꼭 정해진 시간 안에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자, 그리고 2021년부터요. 조금 더 엄격하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게요. 오늘 4시 수업에서도 안양외고 우리 권모양 저한테 엄청 혼났는데요. 모니터를 켜놓고 다른 짓 하기 너무 좋죠.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학원에 분명히 줌 수업한다고 들었는데 카톡하고 있거나 딴짓 하는 거 분명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알죠. 저도 다 겪어봤는데 저도 원장님이랑 수업할 때 그러거든요. 사실 줌으로 원장님 강의하실 때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집에 캠이 따로 없다면 죄송하지만 13,000원 투자해서 우리 아이에게 캠 하나만 꼭 다시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에 다연이나 세이나 하민이처럼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 양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절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물론 우리 소영이, 우리 가인이, 다원이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약간 못 믿던 남학생들 몇몇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바스트샷이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닌데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요. 수업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겠어요? 카톡하고 있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닌데 안경 끼고 있는 친구들 또 그래요. 안경 끼고 있는 친구들 보면 화면이 막 안경에 막 비쳐요. 빨간색, 초록색. 이상하다? 내 화면은 그게 아닌데 뭐 하고 있겠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원장님 수업할 때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 제자들 1월 6일부터는요. 필기하는 종이 무조건 보여야죠. 그래야 제가 이 친구가 팔로우하고 있구나. 두 번째, 필기하는 손이 보여야죠. 양손 보여야죠. 왜 왼손이 안 보여? 너 지금 스크롤 올리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바로바로 직언을 하죠. 또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발표. 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친구들 발표시키죠. 구두도. 마이크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단언컨대 학원 와서 수업 듣는 것보다 그 이상의 집중력으로 시간 활용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캠과 마이크 요것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제자들이 1, 2월 달에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저한테 많이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보시면 1, 2월 달에 공부했던 게 진짜 크구나. 왜? 3월부터 계속 내신이니까. 정규 수업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제가 존재할까요? 1, 2월이 전부죠. 왜? 3월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숙제를 하니까. 겨울방학 때 빡세게 하고 나니까 실력이 확 늘었어요. 그쵸? 자, 줌이다, 코로나다, 정신없는 시국에 영어는 최선만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 정신, 멘탈 관리부터 공부 습관, 엉덩이 힘까지 꼭 이 3마리 토끼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바쁜 2020년이고 정신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추억을 함께한 2020년입니다. 2021년에는 이것보다 더 풍성한 추억 그리고 더 풍성한 우리 제자들과 성적 향상 이뤄낼 수 있도록 1, 2, 3월 제가 3월까지 이야기한 이유 아시죠? 4월부터는 끝입니다. 1, 2, 3월 이때 정말 뼈를 갈아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 저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1학년 때 성적이 나빴던 거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이 1학년 때 성적이 발목 잡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2학년이죠. 2학년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2학년 때 선생님 믿고 그리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또 우리 제자들 상담이 필요하다 한 친구 있으면 저한테 꼭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채팅창으로 지금 다현이 북클럽 완전 좋았어요. 제가 북클럽을 꼭 올해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 링크는 뭐냐면 아마 궁금해하실 입시, 이 입시에 대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떴나요? 안 왔나요? 잠시만요. 우리 제자들이 자, 요 링크 저장해 놓으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면 2023학년도 입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분만 앞에 들으시면 끝이에요. 그 뒷부분 안 들으셔도 돼요. 30분 정도 같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고요. 우리 제자들, 자, 이 설명회를 듣고 나가면서 꼭 선생님한테 2021년의 다짐과 설명회 피드백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평소처럼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